자,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진달래꽃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진달래꽃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운율이란 무엇인가, 반어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확인하고 이 진달래꽃 시에서 사용된 진달래꽃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달래꽃의 내용 정리입니다. 진달래꽃의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진달래꽃의 성격은요, 전통적이고 애상적이고 민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전통적이라는 말부터, 이건 소재와 형식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감정이 우리 민족, 우리 고유의 정서인 한이라는 애달픈 정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요. 민요적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운율을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별의 정한과 승화라고 되어 있죠. 승화라는 건 무언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걸 의미해요. 이 작품은 이별의 슬픔의 감정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라는 점에서 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의 특징을 보면 전통적인 정서를 민요조의 삼음보 율격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미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에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데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율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학의 갈래 중에 시의 특징을 말할 때 보통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한다, 다양한 심상을 활용한다, 비유와 상징을 사용한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운율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운율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운율이라는 건 시를 소리내어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감을 말해요. 즉 음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어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끊어읽는 방식,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어요. 그리고 시적 허용을 통해서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운율의 효과는 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에 뭔가 새로운 감각을 부여해서 이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시어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먼저 시어의 반복이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등 우리다, 뭐뭐 우리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는 읽으면서 뭔가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힙합의 이 라임과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문장 구조가 반복된 부분인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라는 일연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사연과 연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죠. 이러한 첫 년과 마지막 년의 형태가 유사하거나 같은 구조를 우리는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이 형태적인 안정감, 그리고 주제를 좀 더 강조하는, 반복해서 말하니까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규칙적으로 끊어있는 것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건데요. 보세요. 먼저 1년을 볼게요. 선생님이 슬래시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끊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세 덩이로 읽혀지는 거 느껴지세요? 이렇게 우리는 한 번에 읽는 단위를 우리는 음보라고 해요.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단위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세 단위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태를 삼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글자의 색을 달리 표시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7글자와 5글자를 반복해서 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러한 글자의 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음절의 수를 우리는 음수라고 하고요.
이러한 규칙적인 음수의 운율을 우리는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7글자 7음절과 5음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7, 5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음보와 7, 5조의 율격은 앞서 말했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적인 형식, 민요적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성격이 전통적이고 민요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겁니다. 의성어라는 건 소리를 표현하는 언어고 의태어라는 것은 몸짓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이 둘을 좀 합쳐서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음성상징어라고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싹싹 새벽을 깨우는 하면서 빗자루질하는 소리를 언어로 표현했죠. 이러한 것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시에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허락해주는, 특별히 허용해주는 경우를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보통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싹싹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싹싹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죠. 싹싹으로 시적 허용을 주면서 소리가 좀 더 늘어나는 듯한, 읽을 때 뭔가 리듬감을 더 주고 운율을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이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실수로 이렇게 물을 따르다가 물통을 떨어뜨렸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잘한다 잘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나 진짜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 실제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달래꽃에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사연의 내용에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했죠. 이 말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그 슬픔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만큼 이 화자의 마음이 아프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로도 내줬던 이 진달래꽃에서 사용된 진달래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거였는데요. 먼저 화자는 진달래꽃을 떠나가는 임에게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했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진달래꽃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라, 너의 길에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화자의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운율에 대한 개념과 진달래꽃의 내용 정리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